지나친 스테로이드 복용은 고관절의 대퇴골두에 괴사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혈관으로 들어간 스테로이드는 지방세포를 증식시킨다.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혈액은 쉽게 응고된다. 그래서 피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다. 지방세포는 혈액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지방세포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은 점점 두꺼워진다. 그 결과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 대퇴골두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괴사가 발생하는 흔한 사례는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들이다. 20년 넘게 관절염으로 고생해온 구인명 할머니. 용하다는 데를 찾아다니며 약을 구해 복용해왔다. 이렇게 걸으려면은 피가 빠지는 것 같고 다리가 이렇게 땡겨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그 스테로이드 제제가 관절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과거 같으면 쉽게 얻을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요. 많이 사용들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소위 쿠싱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합니다. 일어서질 못하겠어요, 점점. 이건 아마 허리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있군요. 구인명 할머니는 쿠싱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쿠싱은 얼굴과 몸통이 붓고 살이 찌는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다.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스테로이드는 여성들의 대퇴골두 괴사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려대학교 김성곤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대퇴골두 괴사의 가장 큰 원인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무려 전체 원인 중 85%나 됐다. 복용 이유는 대표적 여성 만성 질환인 요통, 신경통, 그리고 관절염 때문이었다. 물론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대퇴골두 괴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박명숙 교수. 자주 복용한 피부약 때문에 평생 해온 무용을 포기할 뻔했다. 첫 번째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셨을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건가 보다. 그러니까 무용 인생이 끝났나 보다 생각했었죠. 결국 박명숙 교수는 양쪽 고관절에 표면 치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무용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스테로이드는 복용 기간보다 하루 복용량이 많을수록 괴사의 위험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의 하루 복용량이 20mg 이상인 경우 대퇴골두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부터 스테로이드 양이 10mg씩 증가할 때마다 대퇴골두 괴사 위험성은 4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본인의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로이드 쓰신 분들은 분명히 적응증이 있고 반드시 써야 되고 스테로이드 외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또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용량을 15, 6mg 이상 되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10mg씩 늘어나면 이제 한 5%씩 이렇게 증가되는 거 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불가피하게 쓰지만 그 용량을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알고서도 쓰고 모르고도 쓴다는 말이 있을 만큼 스테로이드는 이 피부약, 안약, 면역 억제제 등에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관절 괴사의 원인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양을 최대한 줄이시고 정기적으로 고관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공처럼 둥근 대퇴골두와 이것을 감싸고 있는 소켓 모양의 골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근 공에 이 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고관절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은 다른 어떤 관절보다 괴사, 즉 조직이 파괴돼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성들보다 4배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퇴골두 괴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은 40, 50대 남성들이다. 올해 43살의 김종필 씨, 2년 전 대퇴골두 괴사 판정을 받았다. 지금 그의 양쪽 고관절은 인공관절이 대신하고 있다. 여기까지 수술했거든요. 수술 후 김 씨는 4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에어컨 설치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김 씨. 대퇴골두 괴사의 첫 증상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고 그래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는데 그때도 에어컨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는데 오른쪽 이쪽이 내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나 삐는 줄 알고.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대퇴골두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인공관절 외에 다른 치료는 불가능했다. 원인은 과도한 음주였다. 지배적인 원인으로서는 술 자체가 많이 먹음으로써 혈액 응고 인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액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종필 씨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평소 술을 즐기는 애주가이기도 했지만 우환이 겹치면서 하루에 2~3병씩 소주를 마신 것이 결정적이었다. 머리맡에 술병을 계속 놔놓고 살았으니까 자다가 잠만 깨면 몇 시고 30분에 안 잤는 거라. 시계 보면 그럼 머리맡에 소주병 있는 게라 꼬르륵 해가지고 한 반병 먹고 또 잡아. 한 번 마시면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 문화. 그러나 사회생활이 활발한 40, 50대 남성들은 술자리를 피하기가 힘들다. 사업을 하고 있는 이민철 씨도 거의 매일 술을 마셔야 했다. 식생활 습관들이 술 먹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간 걱정하고 위 걱정하고 뭐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거나 뭐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나 그런 걸 걱정하는데 이게 다리 쪽으로 무에서 계산한 쪽으로 온다는 생각은 상상도 안 했죠. 술은 고관절에 치명적이다. 한림대 장준동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대퇴골두 괴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술이었다. 괴사 환자의 40% 이상이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음주량은 괴사 환자들의 경우 328g, 일주일에 소주 5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군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양이다. 또 괴사 환자군은 일반인과는 달리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전혀 먹지 않았다.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 섭취량과 괴사 위험도는 정비례한다. 특히 한 번에 90g의 알코올, 즉 소주 1병 반 이상을 마셨을 때 대퇴골두 괴사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음주 기간보다 음주량이 이 질환의 발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한 번에 90g, 즉 소주로 따지면 1병 반 정도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시면서 안주 없이 음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높은 비교 위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61살의 윤병채 씨. 이미 오른쪽은 인공관절을 삽입했고 왼쪽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환자의 60% 정도는 양쪽 고관절 모두에서 괴사가 발생한다. 윤 씨도 술이 원인이었다. 그런 식으로 걸으면서 이제 60m, 100m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갈 거예요. 사업한 사람은 다 그렇죠. 잘 되면은 기분 좋아서 한 잔, 또 안 되면은 또
야 내일이 있지 않냐 이런 식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한잔하자 그런 식.